이제 물류는 거점 전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해외를 이동하더라 처음에 이제 뭐 저기 통과를 다 하면 어때요? 첫째 물류센터가 있어서 안전적인 물량이 확보돼서 빨리빨리 이게 이제 출고가 나가면 최고 좋은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물량이 없을 때는 어떻죠? 직구, 역직구라도 항상 움직였으니 인프라에다 태워갖고 빨리 그냥 화물, 이커머스 물량을 묶어갖고 항공화물로 쏴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Q10이 지금까지 했던 거점 전략과 지금 쿠팡이 한국판 하나 완성했고 대만하고 싱가포르하고 이머징 나가는 요게 이제 서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쿠팡하고 Q10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비즈니스 영역 자체도 틀리고 그렇죠.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데 다만 지금 Q10 모델이 요즘에 조금 더 관심 받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제 이 이커머스의 성장에도 이제 약간 정점을 찍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도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은 기존의 쿠팡 같은 방식의 그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포화 상태, 이커머스가 포화 상태인 뭐 작년만 하더라도 이미 뭐 47% 이상 이커머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글로벌에서 1등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이커머스 점유율이 전체 소매 시장에서 거의 47%,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물론 성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국내에서의 그런 이커머스 성장보다도 이제 글로벌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리즈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든지 대만으로 진출하면서 네. 거기서 확대 전략을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넓혀나가는 거고 근데 Q10은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전략을 짰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물류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사실은 쿠팡보다도 Q10이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한 교두보를 차지하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 추이가 많이 바뀌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커머스가 뭐 50, 60조 이렇게 일단은 피크점 다 찍었습니다. 206조 데이터 나왔는데 올해 뭐 아무리커도 220조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속보로 데이터가 올라온 게 이제 말해서 활성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예. 보니까 쿠팡만 한국에서 활성 고객 2022년 3월 늘어났고요. 팀원, 위메프,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 그냥 활성 고객들이 다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한국 시장이 일단 정점을 찍었는데 이 시장에서 이제 뭐 위메프, 팀원, 관련 인터파크를 묶어서 Q10이 이 상품들을 묶으면서 이제 아마 재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재정비나 인프라 재정비하면서 해외 쪽하고 이거 빠른 속도전의 경쟁이 지금 달려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네.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공적으로 M&A를 했던 데라고 본다면은 최초에 우리가 쓱닷컴하고 이베이 코리아가 붙었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대 시너지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플랫폼으로 가는 걸로는 적어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3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1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지금 쓱닷컴하고 이베이 코리아의 여태까지 나왔던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베이 코리아 매출이 한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조 나왔던 매출이 거래액이죠. 거래액이. 그렇죠. 지금 15조로 쪼그라들었죠. 네. 이커머스는 그 시기에 거의 한 30%, 40% 신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사가 합병을 한 이후로 서로 간의 그런 장점을 시너지를 합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롯데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7개, 8개 되는 그러한 이커머스 몰들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롯데닷컴이나 롯데홈쇼핑이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네. 세븐일레븐 그 많은 그 이커머스 몰들을 합쳐가지고 롯데온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7개에 들어가던 그런 그 게이트가 하나로 바뀌면서 오히려 기존에 그 사이트에 특화되어 있던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번거로워졌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네.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했던 거고요. 네. 처음에 그래서 저도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가 합쳐졌을 때는 이거는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대상자가 그거에 대한 지주사가 Q10이 돼버리는 순간에 좀 국내는 그대로고 글로벌로는 이게 엄청나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죠. 교두보는 될 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제 도메스틱하고 글로벌하고 확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가 다른데요. 자,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에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그리고 유통기업도
저기 뭐 우리가 시너지 하는데요. 자, 비슷한 업종에 잘못하다 보면 이거 뭐 이 정리하다 보면요 더 큰 파일을 못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커머스는 포화에 가까운 시장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수익 구조가 안 좋은 쪽을 묶어서 글로벌하고 링크하면서 또 나스닥도 기업 공개하면서 시장의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 타이밍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Q10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Q10이 풀어야 할 방정식들이 좀 있습니다. 숙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류망은 깔려 있지만 그 물류망이 쿠팡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뭔가를 뭐 차별화돼서 가격을 저렴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워더입니다. 그냥 포워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위메프, 뭐 인터파크, 티몬의 좋은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글로벌로 보냈을 때 물론 물량이 합적되니까 물량에 대한 배송 밀도가 높아진다는 첫 번째 장점은 있지만 네. 그 다음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뭐 인천항까지 부산항까지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배로 실어 나르고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보통 7일에서 8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3,000원짜리 다이얼 하나를 갖다 다이어리를 파는데 그 3,000원짜리 다이어리가 물류비가 적어도 7,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넘어가거든요. 네. 즉 국내에 3,000원에 살 수 있는 다이어리를 13,000원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정말 웬만한 브랜드에 충성도가 있는 그런 차별화된 상품이 아니고는 저 상품들이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글로벌에 나가도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단순하게 글로벌 물류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물류망을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뭔가 차별화되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글로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죠. 물량을 주는 걸 우리는 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주는 뭐죠? 제조, 유통, 그다음 이커머스 기업, 온라인 기업인데 화주의 물량을 받아서 화주 물량을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포워딩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 따라서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물량을 가지고 실제 물류까지 컨트롤한다면 이거 최고 좋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일단은 Q10이 있는 경우는 물량을 움직이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다음 쿠팡 입장에서 자기네 물량을 만들어서 가는 입장이고 이게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렇죠. 쿠팡이 유리한 부분은 글로벌에서는 물론 불리합니다. 24개국의 물류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Q10 같은 경우에는 코차이나라고 또 그런 또 물류 전문 그룹을 인수하면서 그런 기존에 있는 물류 거점을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내에서는 글로벌로 직구, 역직구를 보내기에는 가장 유리한 교두보에 올라오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정적으로 좀 나가고 있고 일본보다도 대만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풀필먼트라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는 국가에다가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을 해서 쿠팡이 지금 잘하고 있는 로켓 배송 같은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두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Q10은 물류망은 갖고 있지만 그 물류망에다가 풀피먼트처럼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이 상품을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상품은 재고가 필요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뭐 Q10이나 뭐 G마켓이나 이런 부분들, 이 뭐 인터파크라든지 네. 이런 부분 회사들은 대부분 중개 형태지 않습니까? 중개거래 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또 직거래 형태의 그런 물류센터를 운영해 본 그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이는 풀피먼트를 완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Q10이 각각의 장단점이 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Q10이 물류망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쿠팡 방식의 저런 직매입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직매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풀피먼트라는 얘기가 직매입은 아니기 때문에 풀피먼트 서비스라는 거는 위탁받은 상품들을 거기서 얼만큼 빠르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재고 관리를 하는 능력을 풀피먼트 서비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협력업체의 재고를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그것들을 각 국의 물류센터에다가 사전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량으로 물건이 넘어갈 수 있고 거기서 단가가 세이브가 되면서 쿠팡이 대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풀피먼트 서비스를 양국에다가 하면서 그거를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일정 부분 대량으로 물건들을 가져가서 거기서 뭐 일주일 주간 판매량 정도 혹은 보름 판매량 정도 그 정도의 물량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야지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이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을 크게 가져가서 한 번에 이 캐리어를 시켜야지 또 현재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물류센터 보관했다가 빨리 델리버리 해줄 수 있는 이 회전율과 속도전의 싸움이 앞으로 이제 Q10도 계속 이 시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큐텐이 어떤 회사인가요?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네. 많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여기서 보니까 큐텐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국내에 있는 그 1세대 이커머스 1세대 3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큐텐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팀원을 인수하면서부터 팀원이 갑자기 작년에 직구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직구가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전략을 바꾸게 된 게 바로 이 큐텐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큐텐 물류를 통해서 네.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로 가게 만들었던 그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물류보다도 혹시 국내 네. 이커머스보다도 큐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커머스로 확장하는 그런 관점으로 쿠팡과의 또 글로벌에서의 또 직구역 직구, 쿠팡도 그렇게 직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양사의 그런 또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서로 관전 포인트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네. 한번 이제 쿠팡하고 큐텐 한번 물류 전략, 해외 전략 한번 좀 네. 포인트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역시 해외 직구 시장 독점적인 경험을 한 큐텐 가능성이 어떨까? 한번 이것도 한번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